은주 씨, 나 사랑해요. 산소 호흡기를 쓴 채로 그가 힘겹게 말했지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시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타박한 적 있으시죠? 가슴 한켠에 묻어둔 감정, 꺼내도 되는 걸까 망설인 적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3년,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있던 한 여인. 그런데 어느 가을날 30년 전 그 사람을 다시 만났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늦은 계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밖으로 끌어낸답니다. 은주 씨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집에만 있었지요.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괜히 청소를 하다 멍하니 서 있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요. 차가운 이불만 손끝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가을 숲길 산책 모임, 함께 걸으실 분을 찾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집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몸으로 느껴야 자신 안의 시간도 조금은 움직일 것 같았거든요. 첫 모임 날 공원 입구에는 열댓 명 남짓 모여 있었지요. 대부분 혼자 온 중년 시니어 분들이었답니다. 은주 씨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였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그 사람이 서 있었답니다. 정우. 씨. 20살도 아니고 30도 아닌 이 나이에 심장이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사람이었지요. 졸업 후 몇 번 연락하다 끊겼던 그 정도의 인연. 그런데 지금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어깨가 조금 굽은 채로 그가 은주 씨 앞에 서 있었답니다.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 그가 웃었지요. 예전에도 그렇게 눈을 가늘게 뜨며 웃곤 했었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어색하게 웃었지요. 20년, 아니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으니까요. 산책은 생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됐지요.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사각사각 울렸고 햇살은 나무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답니다. 은주 씨는 물이 맨 뒤에서 걷고 있었는데 어느새 정우 씨가 옆으로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은주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답니다. 3년 됐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저도 2년 전에 보냈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답니다. 슬픔은 각자 다르지만 상실의 결은 비슷하잖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산길 중간에 벤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며 잠시 쉬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 그가 낮게 말했지요. 저도요. 은주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도 습관처럼 여보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말끝이 떨렸지요.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였지요. 괜히 힘내라는 말보다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게 더 나았답니다. 그날 산책이 끝나고 모임 사람들과 차를 마시러 갔지요. 정우 씨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은주 씨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집은 너무 조용하고 밤이 길어진다는 이야기. 그도 비슷하다고 했지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 그 말에 은주 씨도 웃었답니다. 맞아요. 반찬이 남아서 더 슬퍼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이 웃었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요. 오늘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죠?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조심스러운 기대가 느껴졌답니다. 은주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지요. 네. 다음 주에 뵈어요.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단순히 산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가을은 깊어지고 있었지요. 나무짚이 붉게 물드는 만큼 은주 씨 마음도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었답니다. 이 감정이 그리움인지 동질감인지 아니면 아직은 이름 붙이기 어려웠지요. 다만 분명한 건 그를 다시 만난 그날 이후로 하루가 조금 덜 적막해졌다는 거였답니다. 그 다음 주 산책날, 은주 씨는 조금 일찍 집을 나섰지요. 괜히 여유를 부리고 싶었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 번 더 빗고 립밤도 바르고 누가 보면 우습겠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나이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우 씨가 이미 와 있었지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서 낙엽을 밟으며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은주 씨가 말하자 그가 조금 멋쩍게 웃었지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 안 가더라. 그 한마디가 괜히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그날 산책 코스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깊은 숲길이었지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서 햇살이 가늘게 쪼개져 떨어졌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지요. 은주 씨는 남편이랑 여행 많이 다녔어요? 그가 물었답니다. 많이 못 다녔어요. 늘 바쁘다고 미뤘죠. 퇴직하면 가자. 아이들 다 크면 가자. 그러다 그냥 끝났어요. 말하고 나니 목이 메었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프기 전까지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지요. 잃고 나서야 아는 것들. 같이 밥 먹는 시간, 같이 TV 보는 저녁,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워있는 밤.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그땐 몰랐답니다. 산길 끝에서 작은 전망대가 나왔지요. 붉은 단풍이 계곡을 덮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답니다. 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지요. 이 풍경 혼자 보기엔 좀 아깝다. 그 말이 은주 씨 가슴을 건드렸답니다. 자신도 그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좋은 걸 봐도 이거 참 좋네 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은주 씨는 용기를 냈지요. 다음 달에 단풍 보러 멀리 한번 갈래요? 말해놓고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이건 단순한 산책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는 은주 씨 얼굴을 한참 보더니 천천히 웃었지요. 좋죠. 어디로 갈까요? 그 순간 은주 씨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은주 씨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지요. 남편이 쓰던 컵이 아직 찬장 한쪽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손이 잘 가지 않아서 치우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쳤지요. 남편을 잊은 건 아니에요. 잊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과 지금 누군가와 다시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서로 충돌하지는 않았답니다. 이상하죠. 마치 다른 방에 있는 감정 같았지요. 며칠 뒤 정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은주 씨,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은주 씨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아, 별거 아니에요. 정기검진.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묘한 피로가 묻어 있었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쪽이 불안하게 흔들렸지요. 여행 당일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요. 입김이 옅게 흩어지는 걸 보면서 괜히 마음이 더 또렷해졌답니다. 기차역에서 정우 씨를 만났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작은 배낭 하나 메고 있었지요. 잘 잤어요? 네.
설레서 몇 번 깨긴 했지만요. 은주 씨가 웃자 그도 웃었답니다. 그 웃음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지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이미 가을의 한복판이었답니다. 노는 누렇게 익었고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젊은 시절 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의 시간들. 처음 1년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가 말했지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주 씨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저도요.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말없이 이해했지요. 같은 계절을 건너온 사람들이니까요. 단풍 명소로 유명한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들이 꽤 많았지요. 사진을 찍고 웃고 서로의 팔짱을 끼고 그 틈에서 두 사람은 조금 느리게 걸었답니다. 낙엽이 발목까지 쌓인 길을 걷는데 정우 씨가 갑자기 숨을 고르듯 멈췄지요. 괜찮아요? 은주 씨가 물었답니다. 아, 잠깐만요. 숨이 좀. 그는 애써 웃으며 다시 걸었지요. 그런데 그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답니다. 은주 씨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산 중턱 전망대에서 두 사람은 잠시 앉았답니다. 멀리 펼쳐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붉은 나무잎이 햇살에 반짝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처럼 흔들렸답니다. 예쁘네요. 은주 씨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한테요? 그는 잠시 은주 씨를 보더니 시선을 다시 산으로 돌렸답니다. 사실 병원 다녀온 날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 말이 공기를 바꿔버렸지요. 어디가? 은주 씨 목소리가 작아졌답니다. 폐 쪽에 문제가 있어요. 아직 초기라지만 오래 두고 볼 상황은 아니래요. 순간 단풍이 흐릿해졌지요. 바람 소리만 크게 들렸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지요. 그래서 이 여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말에 은주 씨는 숨이 막혔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은주 씨랑 이렇게 걸어보는 거요. 눈물이 핑 돌았지요. 왜 사람은 좋아지려고 하면 꼭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주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손을 꽉 잡았지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그가 놀란 눈으로 은주 씨를 봤답니다. 또 혼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은주 씨 목소리가 떨렸지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 왜 혼자 계산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답니다. 저 혼자 또 보내기 싫어요. 그 말은 은주 씨의 진심이었지요. 남편을 떠나보낸 그 병실, 차가운 손, 마지막 인사,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답니다. 다시 그런 시간을 또 혼자 겪고 싶지 않았지요. 은주 씨, 그가 낮게 불렀답니다. 나한테 이런 용기 있어요? 은주 씨는 잠시 생각했지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지요. 하지만 있어요. 이번엔 있어요. 은주 씨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손이 더 세게 잡혔답니다. 정우 씨는 치료를 시작했지요. 아직 수술 단계는 아니고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을 병행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괜찮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얼굴은 조금씩 수척해졌지요. 어느 날 병원 앞 벤치에서 그가 낮게 말했답니다. 은주 씨, 괜히 시작했나 싶어요. 뭐려, 이 마음. 그 말에 은주 씨는 잠시 숨이 막혔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괜히 나 때문에 또 힘든 시간 겪게 할까봐.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있었답니다. 은주 씨는 그걸 너무 잘 알았지요. 떠나는 사람은 늘 미안해하죠. 하지만 남는 사람은요. 남는 사람은 그래도 함께였던 시간을 붙들고 산답니다. 정우 씨,
은주 씨가 그의 손을 잡았지요. 저 이미 한 번 겪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남편 떠날 때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제일 힘들었어요. 병실의 차가운 공기, 기계 소리, 숨이 점점 약해지던 그 밤. 그 기억은 아직도 은주 씨 안에 살아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후회되진 않아요. 은주 씨는 또렷하게 말했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으니까. 그의 눈이 붉어졌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 며칠 뒤 정우 씨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호흡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 은주 씨 심장은 쿵쾅거렸지요. 또 그 차가운 공기를 마주하게 될까봐.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산소 호흡기를 하고 누워 있었답니다. 은주 씨를 보자 눈으로 웃더라고요. 왔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지요. 왜? 혼자 참아요. 은주 씨가 울먹이자 그는 힘겹게 말했답니다. 미안해서. 은주 씨는 고개를 세게 저었지요. 같이 참자고 했잖아요. 그날 밤 은주 씨는 병실 의자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들었답니다. 기계 소리와 섞여 들리는 조금 거친 숨.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도망치지 않았지요. 손을 잡고 그 손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확인했답니다. 늦은 계절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더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우리의 시간은 분명 봄은 아니에요. 하지만 겨울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빛이 남아있는 가을이랍니다. 며칠 후 상태가 조금 안정됐지요. 퇴원 수속을 밟으며 그가 말했답니다. 은주 씨, 나 겁났어요. 나도요. 두 사람은 솔직해졌지요. 젊을 때는 자존심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두려움을 숨길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은주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은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나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고 더 많이 웃었고 더 자주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알게 됐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나누는 거라는 걸.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지는 공원에서 그가 말했지요. 은주 씨, 나 혹시라도 나중에 힘들어지면 놓아줄 수 있어요? 그 질문은 사랑을 시험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묻는 말이었답니다. 은주 씨는 한참을 생각했지요. 놓아주는 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 그가 웃었답니다. 지금은요? 은주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지금은 안 나요. 그 말이 그의 어깨를 조금 펴지게 했답니다. 가을은 점점 깊어졌지요. 나무짚이 더 많이 떨어지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답니다. 두 사람의 시간도 조금씩 기울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은주 씨는 덜 무서워졌지요. 상실은 여전히 두렵지만 함께 있는 현재가 그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가 은주 씨에게 말했지요. 은주 씨, 네, 이제 사랑이라고 해도 되죠?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답니다. 은주 씨는 잠시 눈을 감았지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아이들, 상실의 밤들, 그리고 지금의 이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이었답니다. 네, 은주 씨가 천천히 말했지요. 늦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에요. 첫눈이 오기 전날이었지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하늘은 유난히 높았답니다. 정우 씨는 그날 아침부터 조금 힘들어 보였지요. 숨이 짧았고 말끝이 자주 흐려졌답니다. 병원 갈까요? 은주 씨가 무짜그는 고개를 저었지요. 오늘은 그냥 같이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조였지만 은주 씨는 더 묻지 않았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끓이고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였지요. 가을 끝자락의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말은 많지 않았답니다.
젊었을 때처럼 앞날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노후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지요. 그저 지금 이 시간 정우 씨가 은주 씨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온기가 아직 따뜻하다는 것. 그게 전부였답니다. 은주 씨, 그가 천천히 말했지요. 고마워요. 뭐가요? 도망 안 가줘서. 은주 씨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답니다. 이번엔 나도 안 도망갔잖아요. 그가 작게 웃었지요. 그러네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답니다. 나 무섭긴 해요. 그 솔직한 고백에 은주 씨 가슴이 저릿했지요. 나도요. 은주 씨도 숨기지 않았답니다.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그는 은주 씨를 바라봤지요. 왜요? 은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답니다. 이번엔 후회가 덜할 것 같아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짧아도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그는 은주 씨 손을 더 꽉 잡았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지요. 은주 씨는 침착하려고 애썼답니다. 병원에 전화할까? 구급차를 부를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지요. 조금만 더.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답니다. 은주 씨는 그의 옆에 앉아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지요. 예전에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답니다. 그때는 붙잡고 싶어서 울었고 지금은 함께 건너고 싶어서 울었지요. 은주 씨. 네. 늦은 계절. 괜찮았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답니다. 나도요. 그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지요. 나 사랑해요.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답니다. 은주 씨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지요. 나도요. 사랑해요. 그날 저녁 하늘에서 첫눈이 내렸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정우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소란스럽지 않았답니다. 마치 긴 산책을 마치고 잠든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은주 씨는 많이 울지 않았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기보다 조용히 차 있었지요.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가 적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번에야 알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은주 씨는 알아요. 늦은 계절에도 꽃은 핀답니다. 짧게 피고 빨리 지더라도 그 향은 분명히 남지요. 지금도 가끔 가을 산책 모임에 나간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의 웃음이 떠오르지요. 숨 괜찮아요? 그가 묻던 목소리. 은주 씨는 혼잣말처럼 대답해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사랑은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끝을 맞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늦게 배웠답니다. 두 사람은 영원을 약속하진 못했지만 도망치지 않는 하루를 여러 번 쌓았지요. 그걸로 충분했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가끔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늦은 계절의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가을이었다. 짧았지만 따뜻했고 분명히 사랑이었답니다. 그리고 은주 씨는 알아요. 또다시 겨울이 오더라도 그 가을을 지나온 사람은 조금은 단단해진다는 걸.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슴 한켠에 묻어둔 감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주인공에게 응원의 말도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